예, 이번 시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계산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사례는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 통해서 살펴보면 자, 재무제표에 이자 비용하고 차입금 원금에 대한 이자율표가 나와 있고요. 405페이지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계정 과목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1억 원 보니까 1억 원이 8월 1일 날 갑상사라고 하는 쪽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갑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으로 되어 있는 박주주 관련되는 부분이 있네요. 장기 대여금 관련해서 내용 찾아보면 자, 5천만 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전년도부터 넘어온 겁니다. 2019년도부터 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은 임시 계정이니까 사용하지 않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134번으로 처리되어 있는 3억 원에 대한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3개 계정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이자율 4.6%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먼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이자율 선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율 선택은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2번을 선택해서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가중평균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직책과 성명 작성하시고요. 관련되는 계정 과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 그 다음에 적요번호 1번, 4번으로 해서 적요번호 거래처 데이터 불러오기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가지급금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계정 처리한 부분을 인별로 관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급금은 인별로 관리를 하는데 그 인별로 관리하는 방법이 우리 408페이지에 보시면 적요로 인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이라고 하는 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1번, 4번 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 1번 적요, 회수했을 때 4번 적요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백두산입니다. 가지급금 계정 안에서 1번, 4번이 백두산으로 관리가 되겠고요. 한라산은 2번, 5번으로 등록하게 되면 2번, 5번으로 한라산 가지급금 인정하시면 됩니다. 소백산인 경우에는 5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제가 등록한 가지급금, 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인별로 세 사람 거를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게 되면 뭐 계정 과목별로 한 사람만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정 과목별로 적요번호로서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인별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직책, 성명, 계정 과목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계정 과목과 적요번호로 인별 관리를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회계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백두산에 대해서는 8월 8일 날 3억 원 관련되는 적수 계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주주에 대해서는 전기 2월 된 금액이죠. 5천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회사 갑법인 1억 원에 대해서 적용된 게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 자료 불러왔고요. 자, 그 다음에 가수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대로 등록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그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 서로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불러와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료에 가수금은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만 적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차입금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체 불러옵니다. 차입금 계정,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또 다른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등록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불러와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국민은행에서 발생된 차입금만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 차입금만 있는데요. 우리 교재 404페이지에 보시면 차입금이 1억 4천, 1억 4천하고 1억이 있죠. 4%짜리 1억 4천, 2.5%짜리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천이 있습니다. 자, 3.5%짜리 1억 4천은 국민은행 차입금인데 7월 1일 날 이자율이 3.5%로 변경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이자율별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계좌고 1억 4천입니다. 1억 4천 기준으로 이자율은 원래 4%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2월이고요. 마찬가지로 1억 원짜리고 이자율 2.5%입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시점에 이자율 그 차입금을 상환하고 다시 차입한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이자율 3.5%로 변경됐죠. 자, 그러면 상환합니다. 3번 상환. 7월 1일 날 상환 금액 1억 4천 상환한 걸로 봅니다. 자, 이자율은 4%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입합니다. 7월 1일 날 1억 4천으로 해서 이자율은 3.5%입니다. 그죠? 3.5%로 차입을 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3.5% 적용하면 이자 금액이 49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1억 4천에 대한 이자가 245만 원이 나오죠. 245만 원하고 이 이자 금액 490만 원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태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490만 원은 연간 이자를 의미합니다. 연 이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이자는 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의미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이자이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이자 부분에 있는 560, 250, 마이너스 560, 49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수정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자율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입 이자는 대부분 변동 이자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될 때마다 상환과 차입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다 적용이 되고 나면 세 번째 탭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정 이자율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인정 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해서 인정 이자를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CF 2번에 가중평균 이자율 조회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는 3.375%고 21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3.0833%다 라는 게 계산이 되어 있죠. 이 이자율이 차입금이 발생된 시점별로 대여금이 발생된 시점별로 다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탭으로 가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인별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백두산에 대한 인정이자, 박주주에 대한 인정이자, 갑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면 약정이자 125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수취했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125만 원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게 받은 42,464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9만 2,464원에 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5% 이상 차이가 나야 세무조정이 일어나는데 갑법인은 3%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박주주하고
그러니까 백두산에 대한 세무조정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하시면 됩니다. 자, 인정이자 금액 총액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은 대표이사 부분하고 주주에 대한 부분 배당으로 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그러니까 인정이자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실 때 반드시 이 차입금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 당좌대출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코드를 제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좌대출 이자율 105번 코드로 변경을 합니다. 자, 105번 코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이고 자, 이자율을 선택을 합니다. 이자율 1번 당좌대출 이자율입니다. 요거는 회사 스스로가 선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좌대출 이자율을 우리는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데이터 블록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표 직책, 성명, 계정 과목, 적요 번호, 거래처 블록이 통해서 회계 전표 반영합니다. 자, 반영을 하게 되면 세 사람에 대해서 각각 적수 계산됐습니다. 차입금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입금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할 때는 필요하지만 당좌대출 이자율 계산할 때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을지로 갑니다. 을지 선택하시고 네 번째 탭으로 가서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4.6%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있을 거고 갑법인에 대해서 125만 원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사항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인정이자에 대해서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이사 관련되는 부분, 출자법인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군데 빠졌죠. 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이 빠졌죠. 조정 코드 도움 통해서 관계회사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갑법인에 대해서 67만 8,219원 기타 사회출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정 하시면 됩니다. 자,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 이용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재의 414페이지에 보시면 가수금, 가지급금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1번 법정 당좌대출 이자율, 2번 약정 당좌대출 이자율인데 6.9%입니다. 요거는 과거에 4.6%로 변경되기 바로 직전 이자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법정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해서 계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CF8 선택사업연도라고 있습니다. 이 선택사업연도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사례에 보면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당좌대출 이자율은 교재에는 지금 몇 년도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19년도부터 적용을 했었다라고 하면 2019년 12월 31일로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계산한 부분들이 416페이지까지, 415페이지까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416페이지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 시에 5년 초과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회사 코드를 바꿔서 보겠습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 이자율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자율 선택을 할 때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가중평균과 당좌대출 이자율이 두 개 동시에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을 4번 이자율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 전표를 불러옵니다. 자, 불러온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대여 기간이 5년 이상인 그러니까 대여금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 단기 대여금 중에 그 뭡니까? 갑법인이죠. 박주주입니다. 박주주 부분이 2013년 5월 5일부터 그러니까 대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013년 5월부터니까 21년도로 보면 이미 5년이 넘었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좌 대출 이자율로 가야 됩니다. 이때 구분 안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0번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가는 거고요. 1번 법정, 2번 약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을 선택하셔서 당좌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두 번째 탭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이자 계산하듯이 차입금에 대한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1월 1일 관련되는 부분, 7월 달에 상환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걸 그대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탭으로 가서 가지급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합니다. 이때 보시면 백두산하고 갑법인만 나오죠. 원래 백두산하고 갑법인만 가중이고 박주주는 당좌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탭에서는 백두산하고 갑법인에 대한 정보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탭에 가면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인정이자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과 갑법인 125만 원 받았기 때문에 5% 미만이니까 차익 없어서 세무조정 없고요. 백두산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과 그러니까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한 박주주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F4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416페이지, 17페이지,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연속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가중평균과 당좌대출 이자율이 공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될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전체 뭐 가중평균으로 가거나 아니면 당좌대출 이자율로만 적용이 되는 케이스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이자율 선택에 해당되는 네 번째에 해당이 될 때는 가중평균과 당좌가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